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2025년 2분기에 출요량이 잘 나왔습니다만 너무 아쉽게도 OBBBA의 법안에 이어서 창당의 소식과 함께 주가는 어제 7% 가까이 갭 하락하면서 지금 테슬라는 294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갭이 언제 메꿔질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메꿔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295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선 테슬라는 270에서 278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만약 테슬라의 주가가 적어도 여기 270에서 278까지 내려간다면 아마 RSI는 괌에 돌아갈 수 있는 30쯤을 가리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금 테슬라의 센티멘탈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은 이유에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가장 최근 일어난 일인 아메리칸 파티의 창당으로 해당 이슈 관련해서 얼마나 투자자들이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보시면은 7월 7일 기준으로 여기 대다수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았고요. 부정적인 트윗이나 뉴스 기사의 숫자가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테슬라의 주가인이 하얀 색깔 차트는 293달러까지 하락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려면은 더 이상 아메리카 파티 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는 트윗이나 뉴스 기사들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여기 수치가 낮은 수치를 유지될 때 그때 비로소 하방 물력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본질적으로 저희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사실 OBBBA라는 법안 통과가 테슬라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전기차를 살 때 주어지는 여기 7,500달러의 EV 크레딧이 9월 30일로 종료가 되고요. 지금까지 100%의 마진율과 함께 다른 전통 자동차 회사들에게 팔아왔던 Regulatory Tax Credit 또한 미국 내에서만큼은 이제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피해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저희들이 또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로부터 테슬라가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냐는 것이며 당연히 정답은 NO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호재와 악재가 있는데 이번 OBBBA 법안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터졌고 아메리카 파티라는 창당 이슈가 터졌지만 그와 동시에 테슬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변함없이 현재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사업들이며 큰 수익성이 뒤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의 실적과 특히나 여기 26년, 27년, 28년의 가이던스 전망이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다면야 다른 부분들은 그냥 노이즈이며 테슬라의 성장률이 지켜질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특히나 2026년을 시작으로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OBBBA 법안이 통과가 됨에 따라서 7,500달러의 크레딧은 9월 30일부로 없어지는 만큼 테슬라는 대대적으로 미래의 수요를 끌어오기 위해서 9월 30일 이후에는 크레딧이 종료가 되므로 그 전에 테슬라의 자동차를 사라는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미래의 수요가 2025년 3분기에 최대한 집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의 수요를 끌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2025년 4분기의 출고량은 어느 정도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 보통 4분기의 경우는 한 해 재고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프로모션을 하는 등 일반적으로 이렇게 출고량이 높은 편이고요. 여기다가 더해서 자율주행의 로보택시든 저가형 모델 출시든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하고 있는 방향에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으며 그 자체적인 이유만으로도 저는 바이앤홀드를 이어나가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OBBA가 테슬라의 실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앞으로의 실적과 가이던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률 측면에서 크게 변동이 없다라면은 너무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장률에서 하향 조정이 된다라면은 그것은 상황을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대응해 나갈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장기적인 전망이었습니다만 단기적인 전망상 변동성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전망의 경우는 저는 세력들의 포지션을 매일 관찰하고 어디까지 그들이 해증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단기적인 움직임을 예상하고 그것에 맞춰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해당 자료들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드리고 있는 만큼 여기 마지막 변수라는 글에서 이미 분석을 다 드렸으니
제가 작성한 모든 리포트 자료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세력들의 포지션이 어디 쪽으로 쏠리는지에 대한 분석은 제가 일단 멤버십 분들께는 분석을 드렸는데요. 단기적인 변동성은 세력들의 방향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방향성은 실적의 결과에 따라 달려있는 만큼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7월 23일 발표 예정에 있는 2025년 2분기 실적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세력들이 어디 쪽으로 해칭을 했냐에 따라서 실적 전까지는 특정한 방향성을 띠면서 움직였다가 그 실적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하락했다라면은 여기 갭을 순식간에 채우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혹은 추가로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해서 2015년에는 테슬라의 주식을 차근차근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말씀드렸듯이 지금 테슬라는 78배의 프라이스 투 OCF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난 8년 동안 73배의 멀티플을 시장으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2025년 12월달에 예상되는 실적을 기준으로는 아주 살짝 고평가일 뿐 여기 파란색 아래부터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매집해 나가기에 매우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PE 멀티플을 기준으로 보는데 테슬라의 재무제표에는 자동차 때문인지 정말 많은 감가상각이 적용이 되고요. 그 이유 때문에 순이익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는데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테슬라를 바라볼 때 영업현금 흐름인 OCF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영업현금 흐름의 멀티플 수치가 자체적으로만 봐도 사실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시장이 테슬라를 8년에 걸쳐서 이렇게 73배라는 높은 수치를 계속 부여해 왔고 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로보택시에 정말 높은 가치를 주었다는 것을 다른 기관들의 SOTP라는 밸류에이션 형식으로 제가 확인을 다 했기 때문에 로보택시가 문제없이 계속 이어진다라면은 파란색 영역 아래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있을 때만큼은 테슬라는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로보택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면 사실 이 로보택시가 다른 자동차 기업들에 비해서 높은 가치를 받는 주된 이유이며 그만큼 로보택시는 실패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급적이면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갈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로보택시의 확장에 제동이 걸리지 않아야 하고 일단 지금 오스틴에서 서비스가 개시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꾸준히 보여줘야만 합니다. 사고 없이 계속 확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EV 크레딧이 철폐가 되든 Regulatory Tax 크레딧이 미국에서 사라지든 아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로보택시의 수익성은 자동차 수량에 비례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보택시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브레이크다운 해놓은 표인데요. 모델 Y와 사이버캡의 가격은 각각 45,000달러 그리고 30,000달러 정도 하는데 각 자동차가 만들어낼 수 있는 하루 평균 매출액은 335마일을 달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84달러 정도이고요. 여기서 감가상각부터 유지비까지 전부 다 차감을 했을 때 로보택시 한 대당 하루에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은 모델 Y의 경우는 25.4달러이고 사이버캡은 40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모델 Y의 경우는 약 4.9년, 사이버캡은 약 2.1년 정도 했을 때 완전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태인데 사이버캡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후부터 한 대당 하루에 40달러 정도를 매년 만들어낼 수 있고요. 365일 운행에도 14,600달러가 차 한 대당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로보택시가 미국 전역으로만 퍼져도 엄청난 수익성을 창출해낼 수 있게 되고요. 높은 확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유럽과 중국 등으로까지 서비스가 확장된다면 테슬라는 정말 다른 회사가 되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주주로서 로보택시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특별한 이슈는 없는지 그리고 정말 고객들이 만족해야 하는지 찾아보고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가 미국 전역으로 확장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주가로서 반영을 해나가는 것은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실적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일 것이기 때문에 분명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언제 시장이 테슬라의 주식에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할지 알 수 없다라면은 변동성을 최대한 이용해서 나의 그릇만큼 모아나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본금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작정 매수할 수는 없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제가 매일 테슬라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숙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 2분기의 출고량까지만 해도 사실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OBBBA가 된다고 해도 일단 25년 2분기의 실적이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고, 사재기로 인해서 2025년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좋은 전망을 바라봤지만, 창당이라는 예상 외의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는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변수는 투자하다 보면 당연히 맞닥뜨리기 마련이고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세력들의 단기적인 포지션 방향성에서 좀 조정이 된다면 저 또한 그것에 맞춰서 상황을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나갈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장기적인 방향성에는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는 상태이고요. 적어도 저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최대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고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툴들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저렴하다라고 생각되는 위치에 매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분석은 제가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다가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는 만큼 또 오늘 밤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